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정부가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줄여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인데요. 농가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으로 제시한 살처분 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삼진 아웃제는 최근 5년 이내에 AI가 발생한 횟수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80에서 0%까지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AI 개선 대책 발표가 됐었거든요. 작년 8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가 됐던 사항을 저희가 이제 법률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23일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농가들은 AI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정부가 농가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AI 때문에 농장 경영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생활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대부분 계열 농가다 보니 보상금은 대기업이 챙기고 농민 몫은 적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 농민 보상금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열사들이 사실은 그걸 받아가지고 농가한테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거의 없어요. 삼진 아웃제는 소와 돼지 등 다른 축산물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대학 졸업자가 전국에 2,000명에 가깝습니다. 이 대출금 이자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사립대학을 다닌 김모 씨는 200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1,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취업한 뒤 대출금을 내고 있지만 연체를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 졸업자는 전국에 1,900명이 넘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제 갚다 보니까 현재 지금 6년 동안 갚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가운데 959명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채무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조정은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1,000여 명의 대출자들은 여전히 대출금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춰 연체율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 1.5%고 그다음에 2014년 물가 상승률 1.4%인데 거기에 비해서 2.7%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대출금을 갚는 부담 때문에 사회 정착이 그만큼 늦어지고 신용 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4년째인데 장애인들이 타기에는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운행하는 교통약자 순환버스입니다. 3개 노선에 하루 운행 횟수는 노선마다 4차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주 타기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3시 40분 차가 막차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냥 그렇게 좀 밝을 때나 움직이고. 순환버스의 노후화도 문제입니다. 전체 석대 가운데 한 대는 최근 3차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대는 운행한 지 11년과 13년째입니다. 지금 일반 시내버스는 내구 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셔틀버스는 3대 중에 2대가 모두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전 문제 위험도가 높은 것인데요. 정류장 환경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은 순환버스 전용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표지판도 없이 의자 하나만 달랑 놓여 있을 뿐입니다. 노선 안내도와 운행 시간은 고사하고
점자 블록 같은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교통약자 순환버스 이용자는 1년 전보다 2,500명이 줄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가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는 을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의 독립운동가들을 초상화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의료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정복동은 병원에 보상을 요구하지만 병원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복동은 간호사와 앰뷸런스 기사를 납치해 협상을 시도하지만 일은 꼬여만 갑니다. 연극은 가벼횡포에 시달리는 을이 정작 같은 을에게만 화풀이하는 요즘 세상을 풍자합니다. 곽병창 교수의 창작 초연으로 이번 소극장 연극제를 통해 처음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좀 더 큰 구조, 또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측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더 큰 갑들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빼앗기자 의병을 일으킨 옥구 출신의 임병찬 장군, 정읍 출신의 백정기 의사는 일제 부역자를 처단하는 데 앞장서다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의 독립운동가 21명의 모습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 넬슨 만델라와 영국 여왕이 파티를 벌입니다. 귀찮은 듯 쇼핑카트에 탄 남자와 진지한 표정으로 카트를 끄는 남자. 작가는 두 개의 자아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젊은 작가 김지현은 매체를 통해 접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편집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최모군 등 1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우연히 습득한 20대 여성의 운전면허증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은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남원과 정읍 17.2도, 전주는 16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점차 흐려진 뒤 월요일 오전에 약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